예, 저희가 준비한 4위와 5위입니다. 먼저 4위부터 볼까요?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형학 회계사를 배임 혐의 등으로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54일 만에 핵심 인물 3인방을 기소한 건데요. 그런데 윗선 개입 여부 등 수사가 신통치 않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뒷말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는 대장동 방지법을 두고 국토위 화면, 국토위가 충돌을 했습니다. 면책특권 이용해서 허위 발언하지 맙시다. 김은혜 의원 누구로부터 제보 받았습니까? 지금 저한테 취조하시는 겁니까? 민간 내 개발 이익을 더 주도록 해라라고 어떻게 지시했다는 것인지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발언하세요. 자신 있으면 면책특권 이용해서 국회 회의장에서 발언하지 말고 기자회견에 가서 발언하세요. 사실을 갖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신 있으면 기자회견장에 가서 발언하시라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발언했다는 것인지 그 제보자와 함께 밝히세요. 위원장께서도 우리 회의를 이렇게 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 진성준 원하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정치를 공방의 장으로 만들어요? 이게 운영이도 아니고 이 얘기는 길게 화면을 본 것으로 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추가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입구에 시끄럽고요. 원래 저희가 준비했던 얘기로 가볼까요? 먼저 이도하 변호사님. 이른바 핵심 인물 3인방 대장동 의혹 관련된 인물들을 오늘 검찰이 재판에 넘겼는데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배임 혐의의 액수가 검찰이 재판에 넘긴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사실 이제 수사를 하면서 일정 부분 밝혀진 사실이 있을 텐데요. 항상 이렇게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이제 진술이 좀 더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지금 대주주인 김만배 씨하고 그다음에 이제 천화동인 사후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특경법상 배임 및 뇌물 공여로 구속 기소가 되고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근데 사실 보통은 공범을 함께 기소를 하는데 이제 공범으로 언급되던 정모 변호사는 계속 수사 대상이라고 하면서 기소 대상에서 지금 제외됐거든요. 예. 그것도 특이하고요. 또 사실 이게 입주민이랑 원주민이 아주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탄 수사가 아니냐,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니냐 이런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와 관련돼서 뭐 43억을 뭐 갖다 줬네 마네 이런 진술도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실체나 몸통이 밝혀지지 않은 수사였다, 미비한 수사였다는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논평을 내면서 이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부실 수사로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오늘 기소를 한 걸 보고 판단을 하기를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특검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범을 함께 기소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배임 혐의 액수도 늘어났다고 하시지만 이것도 다 밝혀지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뇌물인지 뭐 선거 자금인지 뭐 나온 분양업자가 진술한 43억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 밝혀져서 이 부분은 계속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의혹이 남아 있으니까 뭐 지금 이재명 후보도 특검 받겠다고 했으니까요. 12월에는 특검을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 내용을 제가 한번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핵심 인물 3인방을 재판에 넘기면서 앞으로도 정관계 로비 의혹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반면 뭐 법조계 관계자는 글쎄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이 수사에 대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실제로 윗선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못 밝혀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나 혹은 정진상 부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을 좀 꼬집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LH 사태가 아마 뭐 국민 여러분 많이 분노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당사자들 지금 1심에 전부 다 무죄 받았어요. 자, 이게 지금 경찰의 현주소고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뭘 조사해봐야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 뭐 판단할 거 아닙니까? 아예 소환 조사도 안 해보고 지금 왜냐하면 이 유동규 씨가 마지막에 통화한 사람이 정진상이라는 건 본인 둘 사람 다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무슨 통화를 했는지 지금 경찰에서 포렌식 한 걸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포렌식 했으면 무슨 왜 제일 마지막에 이런 통화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 뭘 밝혀봐야 윗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에 나와서 처음부터 수사가 제대로 되기 전부터 이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계가 없다라고 아예 선을 그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미 이 수사는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 지금 수사 능력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압수수색도 안 하고 지금 전화기 예를 들어서 포렌식도 제대로 안 하고 이래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수사를 해놓으면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아마 저 법정 가면 1심 가면 법원에서 제가 볼 때 상당히 아마 입증되기 어려울 겁니다. 이 정도 수사하면. 더군다나 배임은요, 어디 손해를 입힌 게 배임이거든요. 예. 어디 손해 입혔습니까? 성남시와 성남도계공은 손해 입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시에 성남시장과 성남시장 그다음 이 정책보좌관 뭐 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불러서 조사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지금 50여일 동안 수사하고 자신들은 지금 회식하다가 코로나 걸려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자, 저는 정말 이런 검찰은 제가 오랫동안 검찰을 출입해봤지만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대장동 분양 대행업체 대표가 김만배 씨 측과 남욱 변호사에게 43억 원을 수차례에 걸쳐 전달했고 해당 돈의 일부가 이재명 후보의 재선 선거운동에 쓰였다. 이 보도에 대해서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 측이 강하게 반박을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시민운동가로, 인권 변호사로, 그리고 힘없는 성남시장으로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싸웠습니다. 먼지 털듯이 탈탈 털렸습니다. 지금도 털고 있습니다. 지금도 언론들이 이재명이 43억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다는 설이 있다는 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음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 재선 정치 자금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흘러갔다라는 일부 보도와 일부 인사 주장에 대해서 본인이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어떻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43억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모 씨가 그렇게 했다더라, 진술을 했다더라기 때문에 정말로 이모 씨가 그런 진술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확인이 안 되면 이 자체가 사실이 아닌 걸로 토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의 인척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검찰이 해야 됩니다.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자신의 딸이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모 씨도 박영수 전 특검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당연히 박영수 특검을 조사해야죠.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곽상도 의원 얘기도 50억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서야 2달이 지나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2달 지나서 압수수색하면은 검찰 출신인데 뭐 나올 게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 지금 검찰이 굉장히 시기를 놓쳤다. 당연히 뭐 43억이 이모 씨에게서 나왔다면 계좌 추적하고 현금이 나왔다면 누굴 만났는지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재명 후보의 말대로 누가 그랬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되고, 이재명 후보는 해명보다는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했고 또 특검을 가자고 했습니다. 만약에 수사 결과 예.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서 국민께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특검 얘기 또 나왔는데 43억 원의 정치자금 로비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의혹보다도 제일 강하게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했던 거 입장 바꾸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그게 그냥 다 빈말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 내가 그렇게 탄압을 받았는데 내가 이런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은 가만 놔뒀겠느냐. 아니 어떤 대통령이 거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탈탈 터는 그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대장동에서 그 이후에 수많은 수익이 나왔는데 그거는 문재인 정부니까 다 봐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논리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가장 큰 관심은 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느냐가
사실은 관심의 초점이에요. 근데 검찰 수사는 횡령, 뭐 예를 들면 배임 이런 부분에만 돈을 얘들이 가져갔다라는 부분만 얘기하고 있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43억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는 보도를 보지를 못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거는 적어도 저희가 법조 기자를 한 경험으로 보면 아 이런 진술이 있었던 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최초로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최초의 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무슨 그 정치 자금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검찰이 계속 밝히고 있지만 말은 하고 있지만 저렇게 43억이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거에 대해서 그것을 추적하지 않는다면 알겠습니다. 그럼 수사 엉터리라는 거죠, 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겨냥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잠시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이런 아주 간단 명료한 그 말씀을 남기셨는데 국민 재산을 빼앗아서 이것이 아주 성공적인 계획이었다고 이렇게 국민을 속이면서 배를 불린 사람들, 대장동 게이트 주범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잘못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이 김영삼 전 대통령 6주기였잖아요. 예. 잠시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말씀. 얘기하면서 좀 애둘러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비판한 것 같더라고요. 예, 6주기 기념 행사에서 그 이재명 후보랑 나란히 우리 윤석열 후보도 앉아서 심상정 후보랑 이렇게 있는 사진도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부실 수사를 했으니까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여야 모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제가 아까 방송하면서 대변인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건 수사 검사 중에 한 명을 공수처에 고소를 했나 고발을 했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확인을 해줬고 수사팀장도 교체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체랑 몸통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돈의 흐름을 밝히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43억 얘기가 나왔나 보죠. 근데 시사하는 내용이 정영학 회계사한테 그 녹취록에도 이 부분이 있고 진술도 분양 대행업자가 100억을 갖고 갔었던 분양 대행업자잖아요. 이 사람 진술도 나왔다는 거고 입출금 계좌 기록도 일부 있으니까 나왔을 거고 검찰이 반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데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부만 기소가 되니까 여야 모두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특검 가서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민이랑 입주민이 피해를 많이 입은 예. 거거든요. 이분들한테 범죄 수익이 빨리 환수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사죄만 할 게 아니라 범죄 수익이 빨리 환수되도록 특검이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